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따른 위협적 발언은 전략적 의도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단호한 대응으로 북한의 협상 복귀가 유리하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지목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제 한국이 북한 핵 탄도미사일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더 이상 한국을 화해와 협력의 파트너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발언은 한국 내 정치적 분열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오는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연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며 호전적 수사 강화와 탄도미사일 시험, 핵 프로그램 진전을 통해 미국 유권자들이 영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자국 행정부에 묻고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에 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 고조로 올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VOA에 김정은은 강하고 번영하며 민주적인 한국을 자신의 독재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은 끊임없이 적대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통일 노선 변경과 대남기구 정리를 지시한 것은 남북한 주민을 분리하고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한국을 주적으로 삼고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y personal view is I think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be open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to indicate to North Korea that it's in their advantage to come back to negotiations, to talk about peacefully resolving issues. And I think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eed to be resolute. 특히 북한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So yes, I do believe China, and I think China has been helping maybe convincing North Korea not to have a seventh nuclear test. But I think China can do more like they did for the six-party talks when they convinced North Korea, April of 2003, to actually participate in the six-party talks.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도발에 굳건히 맞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여전히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들이 중국을 압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한 데 대해 대화를 계속 거부하고 한국을 향한 적대적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남북협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최선의 대북 관여와 침략 억제, 북한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관해 한국과 일본,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동맹 차원의 대응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데 대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지키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크게 우려해야 할 동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러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16일 최 외무상과 면담했다며 양자 관계와 한반도 상황에 관해 대화했으며 가장 시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반복해서 밝혔고 기꺼이 다시 반복할 것이라면서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최 외무상의 푸틴 대통령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북러 친선 관계에 새로운 전선기를 열어 전반적인 쌍무 관계의 역동적 발전을 추동하면서 공동 보조와 상호 협동을 긴밀히 해나가려는 쌍방의 입장이 재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상 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밀수출 등에 관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들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7일 이 같은 행위에 관여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독자 제재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제기한 겁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유조선인 남대봉호를 비롯해 식민양호, 유럽연합 EU가 제재한 뉴콩크호와 유니카호 등이며 이중 7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권고한 선박들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해상 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 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올해 첫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2월 3국 국방당국이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을 공동 수립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에 동원된 전력은 총 9척으로 특히 미국 해군 제1항모 강습단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참가했습니다. 칼빈슨함은 1982년 취역한 미 3함대 소속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슈퍼호넷 전투기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등 약 9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미국 해군의 주력 항모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